경자년도에는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경자년도에는 더욱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마음으로 바랍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풍스 제6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68강에 이어 살고 계신 주택의 대문에 대한 풍수적 영향과 기륭, 그리고 대문의 색상 또는 대문의 방향에 따른 에너지의 영향, 대문과 현관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올해 경자년의 상징과 윤달에 대해 잠시 짚어보고 본 강의 주제인 대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은 60갑자의 37번째 해당하는 해입니다. 경은 백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흰쥐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은 또 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은 보화가 들어오는 재물의 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경은 10간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쇠라든가 바위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자에서 자는 12지지 중에서 첫 번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관념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관망이 됩니다. 흰색을 의미한다는 것은 즉 이 복잡하고 좋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일소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힘찬 출발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흰 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이 상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귀한 의미라든가 지혜롭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어떤 통찰력, 그리고 예지력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존 본능까지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쥐는 쥐만이 지니고 있는 생태적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이 자식 사랑이 깊고 눈치가 아주 빠르다고 봅니다. 또한 총명하고 영리하고 사교성이 있으며 영적인 능력과 순발력이 뛰어나다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쥐는 다산성의 동물이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또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행성이죠. 먹을 것을 저장하는 저축성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진이라든가 풍랑 등 이 재난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는 예로부터 왕성한 이 활동력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부를 얻는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쥐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매력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신중하고 정직하고 검소하고 이적이며 영리하고 독립적이다 하는 이런 성격들이 대부분의 어떤 쥐띠에서 나타나는 성격적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일보다는 서로 이해를 좁고 화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집안 풍수 인테리어 방문에서도 여백의 미를 부각시키면 아주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기운찬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집안의 서쪽 방위를 깨끗이 잘 정돈하고 보기 좋게 꾸미거나 장식을 해주는 것도 올해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는데 아주 매우 좋다고 봅니다. 물론 뜻하지 않게 초반에 어려움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있다 할지라도 중반부부터는 서서히 풀려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매듭짓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희망해 봅니다. 특히 올해는 윤달이 드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달이 드는 해죠. 양력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윤 4월입니다. 본래 음력은 큰 달이 30일, 작은 달이 29일, 그래서 1년을 12개월로 치면 354일 뿐이죠. 그래서 음력은 양력보다 11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음력은 대략 4년마다 윤달을 두어서 그 오차를 보정하게 되죠. 그래서 양력해와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년간에 총 7개의 윤달을 넣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개 윤달이 뜨는 해는 자년, 즉 쥐띠해, 진년, 용띠해, 신년, 원승이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민간의 풍속과 관념으로 볼 때요, 윤달을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다고 해서 공달 혹은 썩은 달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시간이다,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이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해도 손을 타거나 부정을 타지 않는 달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혼례를 올리고 수의를 짓거나 조상의 묘를 이장하거나 단장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윤달에 수의를 지어드리면 장수를 한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이 더욱 오래 장수하시길 기원했고, 악귀라든가 귀신이 없는 손 없는 날이라 해서 이사라든가 결혼, 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대문의 상징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대문은 마땅히 청룡방위 쪽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부득이 청룡방위 쪽에 충하는 기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백호방위 쪽에 대문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집의 구조라든가 태군, 동사택이라든가 서사택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의 환경과 구조에 따라서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대문의 방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문을 만약 물이 흘러가는 순류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풍수에서는 이것을 재물의 손실과 재물이 점점 줄어드는 파재의 기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문의 바깥 환경은 주택의 에너지 흐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문은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마치 물을 정답게 맞이하듯이 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문의 색상은 짙은 남색이나 너무 붉은색 또는 이 흑색을 꺼립니다. 밝고 편안하게 보이는 색상이라든가 유백색 등이 비교적 좋다고 보는데요. 대문이 집안의 현관문 등과 곧바로 충하는 것도 또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문의 방향은 좋은 물길, 즉 수신을 맞이하듯 해야 하고, 급하거나 뾰족한 물체 혹은 거친 모양의 이 살기를 품은 지형지물이 있는 쪽으로 내서는 불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문은 현관문과 정면으로 서로 충하지 않게 배치해야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배 구조나 좌양 등 동사택이라든가 서사택의 개념에 따라서 대문의 방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풍수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리적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문이 너무 높으면 좋지 않은데요. 이것은 마치 감옥의 문과 같다고 해서 흉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문은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재질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대문의 색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청결하고 밝게 빛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반면에 어두운 색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대문의 뒷면에는 잡스러운 물건이나 사진 혹은 그림을 걸거나 붙여놓지 않습니다. 대문의 색상은 유백색이나 상아색 또는 은색 혹은 나무의 본래 색깔 등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문의 재질은
사실 구속받지 않는데요. 어떠한 재질도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색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문의 방향을 낼 때 혹자는 48자나 태군에 맞추라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풍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풍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통 지리관입니다. 고대로부터 오랜 시간 이 인간의 삶이 역사적 과정을 거쳐오면서 경험으로부터 얻어지고 터득된 지혜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의 근본은 자연과의 소통이며 자연을 통한 통찰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의 대상은 개인의 주택으로부터 마을, 도시,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상계 안에 모든 자연물로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건물,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 등 유무형의 물적인 요소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69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70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표시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붉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의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